거머리 시청을 원하지 않는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거머리를 통에 넣고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가져다 대면 거머리가 피를 빨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머리의 머리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수상한 거머리. 오늘은 거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거머리를 부탁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거머리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거머리는 고여있는 물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논에서 꽤 쉽게 볼 수 있는 생물이죠. 그런데 거머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마리를 찾았는데 거머리야. 이미 죽어있는 개체였습니다. 조금 더 찾아서 잡아오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인터넷으로 거머리를 주문했습니다. 짜잔. 좀 크죠? 이 거머리는 의료용으로 판매되는 거머리 종입니다. 거머리의 흡혈은 혈액순환과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어서 거머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죠. 하지만 아무 거머리나 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연의 거머리는 세균이나 기생충 등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는 잘 관리된 의료용 거머리만 사용해야 되죠. 제가 구입한 거머리는 FDA에서 의료 목적의 사용이 허가된 거머리 종입니다. 이 거머리는 몸색이 녹색과 갈색을 띠며 최대 20cm까지도 자라는 꽤 큰 거머리죠. 사실 자연의 거머리를 잡아서 관찰만 하려 했는데 의료용 거머리를 구입하였으니 거머리의 흡혈 모습도 보여드리고 거머리가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머리는 어떤 생물일까요? 거머리는 플라나리아나 민달팽이 등과 비슷한 생물이라 오해받지만 의외로 거머리는 지렁이와 가까운 생물입니다. 거머리의 몸을 자세히 보면 고리 같은 체절들로 나뉘어져 있죠? 이것은 지렁이가 속해 있는 환영동물문 생물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환영동물에는 지렁이와 갯지렁이, 거머리 등이 속하는데 다른 환영동물들과 구분되는 거머리의 특징은 거머리는 머리와 꼬리 부분에 빨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머리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빨판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크고 둥근 빨판 부분이 머리일 것 같지만 이 부분은 거머리의 뒷부분이고 반대편의 좁은 부분이 입이 있는 머리 쪽이죠. 뒤쪽 혓바늘 붙이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머리는 머리 부분에 5쌍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머리는 몸색이 짙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논에서 발견한 거머리의 머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5쌍의 눈을 볼 수 있죠. 거머리의 눈은 섬세한 시력을 가지진 않고 빛을 감지하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시력보다는 혈액이나 포도당, 온도 등을 감지하여 먹잇감을 찾아내죠. 그리고 이 의료용 거머리는 주로 물웅덩이에서 살아가는 종으로 물속에서 꽤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거의 물고기입니다. 헤엄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뒷부분에 빨판을 펼쳐서 지느러미처럼 만들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똑똑하죠? 그런데 거머리는 물속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점액을 분비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육지에서도 호흡할 수 있죠. 육지에서는 물속에서보다는 느리지만 이렇게 앞뒤 혓바늘 하나씩 붙였다 떼어내며 몸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머리의 머리 부분 빨판을 자세히 보면 여기 Y자 모양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거머리의 턱 부분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거머리는 입 내부에 이렇게 3개의 날카로운 턱을 가집니다. 거머리의 턱에는 각각 100여 개의 작은 이빨이 있어서 거머리는 빨판으로 먹잇감의 몸에 부착된 후 턱과 이빨로 먹잇감의 피부를 뚫고 고정시켜 흡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머리에게 물리면 상처도 Y자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머리가 어떻게 흡혈을 하는지 의료용 거머리에게 피를 주며 관찰해 보겠습니다. 의료용 거머리는 이렇게 좁은 통에 넣어 흡혈을 원하는 부위에 가져다 대면 흡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거머리가 잘 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제 팔은 그냥 바로 물어버렸습니다. 의료용 거머리는 6개월 이상 굶은 개체들이라고 하는데 꽤 많이 굶주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를 빨기 위해 턱으로 상처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아픕니다. 거머리는 흡혈 시 마취 성분을 분비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는데 거머리의 타액에 마취 성분이 있는지는 아직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턱을 고정하고 자리를 잡은 거머리는 이제 양쪽 혓바늘 붙인 채 안정적으로 피를 빨기 시작합니다.
의료용 거머리가 흡혈을 시작하면 강제로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머리는 턱을 강하게 고정하고 피를 빨기 때문에 강제로 떼어낼 경우 거머리의 몸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머리의 소화관의 내용물이 역행하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머리의 위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세균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역행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 의료용 거머리는 충분히 피를 빨고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거머리는 가끔 흡혈을 하다 잠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흡혈을 한 뒤 스스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제 팔에 붙은 거머리는 잠들지 않고 몸을 꿀렁거리며 열심히 흡혈을 하고 있습니다. 1 hour later. 흡혈 전보다 굉장히 커졌죠? 거머리는 피를 빠는 양이 꽤 많아서 한번 제대로 흡혈을 하면 각체절 내부의 측맥낭이라는 주머니에 혈액을 저장하여 1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충분히 흡혈을 한 거머리는 흡혈을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 떨어집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머리가 피를 빨고 떨어진 부위는 피가 멎질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까지도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것은 거머리가 흡혈을 하며 우리 몸에 주입한 타액에 혈액 응고를 막는 히루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머리는 오랜 시간 흡혈을 하는데 이때 피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죠. 흡혈 중인 거머리의 몸 근처에서 이런 액체들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거머리가 분비하는 타액입니다. 이러한 거머리의 타액에는 히루딘 외에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60여 가지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머리 치료는 신체가 절단된 후 접합시킨 부위와 같은 혈액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치료법으로 여겨지죠. 거머리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거머리 치료를 죽은 피나 독소를 빼낸다는 표현을 하며 여러 불필요한 용도의 사용도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머리로 얼굴에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글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상처도 깊게 남고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뻐근함 개선 등의 가벼운 용도의 사용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흡혈을 한 의료용 거머리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흡혈한 거머리는 에탄올 처리를 한 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죠. 그런데 의료용 거머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보니 감염이나 여러 위험에 비해 구입이나 처리에 대한 규정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머리 치료를 원하는 분은 거머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거머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머리 해부도 함께 이번 영상에 담으려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 2부로 나누었습니다. 거머리의 상세한 신체 구조와 해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의 내부 구조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생물선생, 수상한 생선이었습니다.